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국민의힘 뭔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것이 단순히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뭔가 큰 변화를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2부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네, 원래 2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중으로 서울 서초동 사저를 떠나서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당초 밝힌 것보다 적어도 300억 원이 더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내용도 좀 살펴보고 대통령 취임식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김건희 여사 처가를 수사한 경찰관도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명단이 있니 없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보석을 빌렸니 어쩌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대통령실에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앞부분에 국민의힘 들여다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짚어보고 시간이 되면 자질구레한 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힘에 뭐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정리하고 자르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막 비서관들 자르고 이러는 것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차원이죠. 윤핵관들과는 거리 두겠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문제가 대통령이 그러면 누구랑 정치를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보다 더 큰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항상 계속 소문이 났었잖아요. 김한길 의원은 계속해서 창당 전문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을 벗어난 새로운 세력을 꾸려야 된다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윤핵관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 되게 능력이 많고 일 처리 잘하는데 정말 정치권도 그렇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쏙 들어오는데요. 김한길 위원장급이면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차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도 그런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이제 좀 몰아내는 이제 그 작업이 1차로 진행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된다면은 올해 안에 이게 안 끝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구청 운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방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신당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는 얘기가요.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도 하거니와 김한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창당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 대통령의 직속으로 이제 운영하는 조직이고 상당히 무게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전국망으로 이제 사실상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깔리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신당 창당으로 넘어가는 좀 징검다리 정도로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사한 그런 뭐 과거의 선례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깊숙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호장 혹시 뇌피셜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그냥 분석입니다.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김한길 위원장이 움직인다 뭐 이런 것은 아직은 들리는 건 없습니까? 흔적들은 있죠. 국민통합위원회에 민주당 쪽 인사들도 부위원장으로 많이 선임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 정계 개편을 위한 하나의 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비대위를 다시 출범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처럼 다시 그것이 인용이 돼요. 가처분 신청 낸 게.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결심하고 생각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실 분위기의 가장 정확한 분위기 중에 하나는 이준석은 절대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보수 우파라는 플랫폼에서 정치하면 안 돼. 어찌됐든 쫓아내겠어.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제명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낼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정말 강하대요.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시도가 실패했다면 다른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장현배 변호사 이제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뭐 그럴 듯한데 네. 저는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뭐 함께 이제 정치를 뭐 국정 운영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특히 또 이준석 대표가 있어가지고는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정리를 하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에이 그러면 당 만들자. 그러려면 지지율이 50%를 넘든지 네. 지금 30%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이준석을 쫓아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정당성이 없으니까요. 쫓아낼 명분도 없다고 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우리들이 짐 싸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 당은 누가 채웁니까? 지금 하면서 아마 어제 제가 보도에도 이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감찰한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올렸더니 대통령이 이 정당 출신, 정치인 출신 이 직원들 정말 실망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게 정치문법과 수사문법은 완전 달리 가야 됩니다. 본인이 수사가 이 검사의 옷을 입고 뭐 한 거의 평생을 사셨으니까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성과를 내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견을 모으고 대화를 듣고 적한테도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 사회자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하는 행동이 당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냐. 당을 망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감 표명 한 번만 있었으면 된다고. 대통령이 이 상황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적절한 문자로.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 한마디였으면 본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정치적 난맥상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힘을 안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적으로만 돌리고 단죄할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본인의 힘을 덮어줄 사람들과 뭔가 정치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저는 이거는 필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 맨 처음에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대선 때 그랬죠. 따로 예. 만들었었죠. 그때부터 김한길 위원장 간 것은 뭔가 새로운 정계 개편의 그런 준비 아니냐 얘기가 나오기도 그렇죠. 했어요. 보통은 원래 선대위 산하 기구로 들어오는데 건물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뭐죠 발대식이라고 그것도 따로 했거든요. 따로 대변인도 꾸렸는데 따로 그렇죠. 두고. 따로 두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입당하느니 마느니 당을 예, 만드느니 예. 마느니 그랬거든요. 지지율 막 나올 때에도 그래서. 일부는 들어가라 말라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그러겠죠. 본인이 어쨌든 뭐 지지율을 본인 힘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대선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고 나는 그냥 들어오래서 들어가서 됐는데 보니까 엉망이네. 그럼 뭐 새로 만들지. 근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국은 정치라는 건 대화, 협상, 타협이에요. 싫은 사람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검사 출신들은 대부분 상명하복이잖아요. 절대 이의제기 안 하거든요. 해. 그러면 기수문화가 쫙 있기 때문에 선배로 모시던 사람이고 하라면 그냥 해요. 근데 정치는 분명히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견 나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찍어 누르고 배제하고 이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 너무 오래 계셨고 주변에도 다 검사 출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라인이라든지 인사라인이라든지 공직기관 다 검사 출신을 깔아놨으니까 이분들은 시킨 대로 잘하겠죠. 근데 그게 정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틀짜기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성철 소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네. 지금 그 생각하셨던 그런 그림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생긴 것 같습니까? 하다 생긴 것 같아요. 좀 인테리어 새롭게 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인텔이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벽을 뜯었더니 곰팡이도 많이 나오고 예. 뭐 다른 거 바꾸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해가지고 재건축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엔 윤핵관들에 대한 실망감, 무능력감에 대한 실망감이 새로운 틀을 짜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시도는 하겠지만 저는 허가가 안 나와서 재건축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허가는 국민들이 허가를 해줄 텐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변화가 이제 좀 손에 잡히면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 마침 변호사님들께서 세 분이나 나오셨으니까 외롭습니다. 저는. 아이 더 빛나는 거죠. 좀 만주 변호사입니다. 만주 변호사 함부로 안 됩니다. 그건 한번 갔다 와야 자격이 생겨요. 영마살님이요. 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도대체 정상일까요? 대통령 장모를 수사한 경찰관을 취임식에 초청했다니 초청한 사람도 참석한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취임식 초청장 돈 받고 파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줬다. 그래서 받았다.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 어머니를 수사했던 경찰관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해충돌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아마 수사는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 A 경위가 수사했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중이라면 이거는 이해충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분이 청룡봉사상을 수상하신 분이다. 그럼 이름 딱 수긍은 되잖아요. 아, 그냥 경찰분은 아니고 뭔가 공로를 인정받았구나. 근데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4명 중에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장모를 수사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찰을 다 아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신영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그 박주선 위원장이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런 조직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실로 변화가 된 것인데 아마 이제 과거를 좀 쫓아가서 이렇게 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이걸 밝히려면 뭔가 좀 뭐 감찰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행안부가 이걸 좀 주무적인 관청으로서 이제 주관을 했을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그 특별 초청으로 이제 온 것이다까지만 이제 확인을 한 걸로 이제 보도를 봤는데 사실 이제 특별 초청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기준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어떠한 뭐 그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어떠한 의미들을 담아서 일단은 이제 초청한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 청룡봉사상이 4명인데 왜 이분만 초청이 됐는지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전 한 점 그 남김없이 다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그 명단이 있니 없니 뭐 없으니 네. 어쩌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명단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추천해서 오게 됐다 이런 자료도 남아 있을까요? 그럼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초청을 어디서 했냐라는 게 초청자별로 쭉 분류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러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따질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에도 사실은 이 수사관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이재명 관련 수사 많거든요. 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딱 찍어서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 초청한다고 딱 명단이 왔다는 거잖아요. 거기로.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초청했는지 뭐 뻔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하나. 왜냐면 그 많고 많은 경찰 중에 하필이면 그분을 딱 찍어서 한다는 게 이거 뻔히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 수사 핵심이 그 당시 이게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거든요. 특혜를 줬는지 농지법 위반이 있는 건 이런데 아니 이거를 저는 이렇게까지 할 만큼 대담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단이 이렇게 언젠가는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지금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지금 관저 입주 곧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예비비로 496억 책정이 돼 있는데
306억 9,5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이 세 곳의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전용 문제 안 되나요, 현근택 변호사? 일단 법적으로는 뭐 전용을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전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국방부, 행안부 뭐 심지어 보니까 뭐 의경들 뭐 식비까지 뭐 얘기했다는데 그런 거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는 뭐 안 쓰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됐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 김병주 의원 예전에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예. 사실은 이전할 때부터 이건 조당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합참이 처음에는 1,200억 든다 그랬는데 지금 합참 공간까지 하면 3,500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미군 그 호텔 있는데 드래곤 힐이라고 그것도 이전하는데 한 3,000억 들 거다. 우리 사유 때문에 이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6, 7천억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만 했느냐.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국방부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야 되고 합참 남태령으로 가야 되고 또 거기 사이버 사도도 어디론가 가야 되고 지금 관저에도 지금 뭐 헬기 착륙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공터에 내린다는데 공터에 헬기 함부로 내리다가 주변 사람들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주먹구구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뭐 비용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헬기장 관련해서도 어제 우리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나라가 이상해요. 그야말로 요즘에 장관이 1개 장관인지 7개 장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개 국방부 장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장관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슬퍼요. 장성철 소장. 저 그냥 항복할게요. 되게 뭐 옹호를 하거나 어떻게 방어를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그럴 방법이 장윤미 없어요. 변호사님. 지금 관저 비용이 800억 정도인데 이거는 많이 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선 선거 치르면서 한 번이라도 용산 집무실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용산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얘기했었죠. 물론 뭐 광화문의 대체제로서 용산을 간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거 돈 어떡할 거냐 국민 혈세인데 거의 뭐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0억을 전용해서 쓴다뇨. 물론 전용할 수 있는 도록 국세기본법 이런 데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딱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고 그 어떤 용도로 그렇다면 갖다 쓴 거냐. 경찰청 비용을 그리고 국방부 비용을 행안부 비용을 물었더니 세밀한 건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성실한 답변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 돈을 이렇게 갖다 쓰면서요. 안 써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전용하면요. 기재부 장관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 나중에 다 국회에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민주당에서 제대로 좀 전용 내역을 보고 받으셔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좀 그냥 과감하게 지적도 하시고 잘못된 거 밝혔으면 좋겠다. 300억이 아니고 800억이에요. 관저 비용이 800억이면은 신은기 변호사 800억 건물이면은 그거 대단한 거죠. 저는 사실 근데 뭐 일단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래도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그거와 함께 저는 대통령실 슬림화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저는 그 방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좀 성급하게 하고 좀 이렇게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보 공개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해명에 대해서 뭐 안 보니까 못 밝힌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투명하게 가야죠. 다비다님 헬기장도 안 만들었는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장도 설치하면 또 돈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저만 가지고는 리모델링 비용은 25억이고요. 나머지 뭐 300억, 400억은 그냥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국방부 이전, 경호처 이사병 다 합쳐진 거니까 관저 비용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국회에서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관저 비용이 800억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이런 명목으로 당초 이제 받은 게 496억 원인데 이것도 맨 처음에는 한 200억 정도 든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또 안 되니까 또 300억 이상을 또 추가로 받은 거니까
너무 주먹구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예산 짰던 공무원들은 이거 무능한 거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을 너무 빈약하게 한 것이지. 500억 이하로 맞춰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비비 아마 규모 때문에 네.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했을 때 찾던 보석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장유미 변호사는 네. 그 보석 이름들 다 아는 이름이에요? 제가 보석 이름은 잘 모르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한 착용했던 팔찌가 막 몇 천만 원대다 이랬는데 제가 그 모양 문양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네이클로바 같은 게 있어서 한번 그럼 나도 귀걸이를 한번 사볼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했다가 금방 뜻을 접었습니다. 하나에 한 3,4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고가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빌렸을까요? 그렇게 첫 해외 무대에 이렇게 공개석상에 서는데 뭐 빌렸을 수는 있겠지만 빌렸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를 하고 빌릴 거였으면 찾을 말았어야죠.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 만약에 본인 건데 재산에서 누락했으면 그 당시에 그냥 바로 잡았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보석류는 뭐 놓쳤다. 이걸 누락을 했다. 이게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돋보이려는 욕심에 돋보이려는 귀걸이를 욕심에. 달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해명을 정확하게 하기에도 정직하게 이 하기에도. 이름이 반 클리프 앤 아펠, 예, 까르티에, 비싸더라. 티파니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런 거 알아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선물. 아니요. 병원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런 거 있는 책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럭셔리가. 의자에 그런. 이런 거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름 압니다. 이래봬도. 예. 근데 이번 정권을 보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제대로 좀 뭐 해명을 하거나 알아보거나 대응을 하거나 뭐 보좌를 하거나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빌린 것도 문제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근택 변호사 그 뭐 문제 될 수 있나요? 빌렸겠습니까?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빌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누구한테 빌렸는지 이제 어떤 안 조건을 빌렸다고 그러면 빌렸는지 기사 신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니까 예. 문제 되는 건데 빌려도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렸는지 문제 되죠. 왜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빌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뭐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 원래는 다른 데 가서는 공짜로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 외국에 네. 나갈 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영광입니다 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또 대여해 줄 수는 있겠죠. 특정한 그러면은- 경우 그런데 예. 일반인들한테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거 빌리는 값이에서 하루 빌리는 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런 걸 사실은 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고르기 때문에 이 정도 그거를 하죠. 빌렸다는 게 말이 됩니다. 예, 이 정부 출범할 때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쳤는데 말이죠.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빰빠라밤. 예, 보렉몰님, 국민의힘은 공천의 힘으로 바꿔야 할 듯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동신님, 오늘의 어록 항복 이거 주셨습니다. 항복 발언은 장성철 소장했는데 상은 또 우리 김동신님이 받게 됐네요. 네, 두 분께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